인증 출입 시동 시스템은 한마디로 지문 인식이 차량에 들어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의 지문을 등록하고 지문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문 센서에 이제 손가락을 갖다 대게 되겠죠. 손가락을 갖다 대면 그 지문 센서가 그 지문을 캡처를 합니다.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그 지문에서 특징적으로 뽑아내게 되고요. 그 특징을 뽑아낸 데이터를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DB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의 스마트 키를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지문을 이용하게 되면 차량은 이 지문에 등록된 사용자가 이 지문에 등록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운전자가 맞추어 두었던 설정들이 있다면 그 설정들을 자동으로 연동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유리잔이나 거울에 묻어 있는 지문을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붙여서 뺀 다음에 지문 센서에 붙여가지고 인증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쓰고 있는 방식이 광학식이랑 달리 전종 용량 방식이라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은 센서 면에 어떤 게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3D의 지문이 필요하게 되고요. 아까 같은 그런 물자에 묻은 2D 지문을 가지고 바로 인증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생체 인증이라는 시스템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안에 대한 장점을 가집니다. 제가 아닌 제 신체가 아니고서는 차량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보안 등급이 다른 키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높게 되죠. 키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고, 나의 손이나 나의 눈이나 이런 것들은 훔쳐가기가 어려운 그런 보안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편리성이에요. 나의 몸만 있으면 언제든지 차량에 출입하고 시동을 걸 수 있게 된다는 게 제일 가장 편리한 점입니다. 저 앞에 누울 겁니다. 저 앞에. 금일 파일럿 미디어 시승회는 지난주 새롭게 출시한 저희 파일럿 미디어 시승회로서 본격적인 코스와 그리고 일정 소개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환영사를 저희 혼다코리아 홍보실 신범준 실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돌이켜보니까 파일럿이 2012년도에 저희 한국에 처음으로 저희가 갖고 왔고요. 그 이후에 사실 시장에서는 그리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분들의 어떤 그 니즈에 좀 떨어진 그런 사양이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좀 전달을 하면서 2015년도 지금 형태의 파일럿을 판매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성과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이번에 3세대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일명 동호회에서 얘기하는 3.5세대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미국 북미 도로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IIHS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다음 이번에 좀 트림도 2가지로 분리를 하면서 리어 시트의 실내 공간 역시 매우 편의사항을 많이 장착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이번에 기존 6단에서 이제 9단 미션을 버터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차량에 대한 안정성, 편의성, 주행성 모든 것들이 다 매우 만족스러운 높이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현대자동차의 이 본고지인 이 롤링힐스에서 진행하냐라고 얘기가 있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자님은 현대 팰리세이드의 중심 심정부에서 혼다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랑 좀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안전에 좀 더 유익한 주의할 수 있도록 좀 안전운행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차는 혼다의 대형 플래그십 SUV 파일럿입니다. 얼마 전 국내 메이커 현대에서도 같은 세그먼트의 박터지게 경쟁할 똑같은 세그먼트의 차를 발표를 해가지고 그 차를 타본 지 얼마 안 된 후에 지금 차를 타보게 되는데요. 이 차는 2015년에 나온 혼다 파일럿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3세대 파일럿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구형에 비해서 이제 그 앞 모양 그릴이 좀 바뀌었다고 하고요. 저 보시면은 이 대형 크롬으로 그 날개 모양 혼다 윙을 형상화한 날개 모양의 그 대형 크롬이 덧대어져 있는 게 이제 기존 파일럿과 좀 다른 점입니다. 기존 파일럿은 이게 그 살이 3개인가 4개인가가 있는 그런 그릴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뀌었고 이제 LED 라이트가 멀티 LED 라이트가 헤드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와서 이제 타이어를 먼저 보실까요? 이 타이어가 이거는 컨티넨탈입니다. 미쉐린 컨티넨탈 이제 2개가 많이 쓰이는 타이어인데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트 스포츠. 그립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걸로 운전을 해보니까 아주 뭐 스포티한 그 성능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소음이나 그런 건 괜찮았을 거예요. 편안함은. 그리고 이제 대용량 브레이크가 이제 휠 크기에 비해서는 이게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직경이 작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있고 옆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차도 역시 전장이 5m가 살짝 넘어요. 이게 그냥 앞뒤 범퍼가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휠 베이스는 2840 뭔가 제가 그렇게 대형표에서 봤는데 그 현대에서 나온 그 팰리세이드보다 약간 휠베이스는 짧습니다. 이제 전장은 5m 정도 되고 안에 그 전체적인 길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트렁크 뒤쪽은 거의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 테일 램프가 바뀌었고 예전에는 그냥 빨간색 브레이크 든 거 같이 깜빡이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이제 노란색 깜빡이로 바뀌었고요. 방향지시 등으로 파워 테일 게이트고 확인은 못했는데 이렇게 발을 넣으면은 그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토로 좁히는 기능은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당기면은 당기고 그러면 이제 탁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쓰기 편하다고 호평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면 넘어가고 쇼크덕 하고 넘어가니까 간단하게 이게 딱 넘어가니까는 쓰기가 편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이걸 편 상태에서도 짐 공간이 뭐 만만치 않아요. 꽤 넉넉한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붙여놓으면은 아주 엄청난 공간이 나오고요.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벌써 뭐 똑같습니다. 차박이 될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가서 엔진룸을 한번 보고 가스 리프트 방식이 아니고 꼽챙이를 하는 방식이고요. 엔진 카바에 덮여 있어가지고 뭐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어스드림스라고 어스드림스 테크놀로지 지구를 환경을 지킨다는 그런 엔진이고 6기통 3500cc입니다. 뭐 터보가 벗겨지니까요. 터보가 벗겨지면은 이제 인테이크 매니폴드라 그러죠.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구가 엔진 전체를 다 덮고 있어요 위로.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공기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냥 엔진 자체의 소음도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가로 배치, 이쪽에 3개, 뒤에 3개, 6기통이고요. 3500cc 자연흡기 직분사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찰찰찰찰찰찰하고 지금 그 연료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좀 크게 나고 있고요. 그리고 혼다의 엔진 기술, 유명하다는 엔진 기술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VTEC, 밸브 타이밍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고 RPM으로 올라가면 한 번 더 열려가지고 피가 더 많이 들어와서 힘을 내게 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3기통 휴지 기능 그래가지고 이게 3기통인데 한쪽 뱅크는 완전히 꺼버려요.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거기는 연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더 올라가는 거, 그런 기능도 있고, 실질적으로 3기통으로만 이제 차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참 엔진 음색이 마음에 들었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레조네이터거든요, 울림통.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소리를 갖다 이렇게 흡수하고 그 반대되는 그 음파를 배출해가지고 소리를 줄여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엄청 큽니다.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 요거 딸랑 뭐 한 개, 요만한 거 한 개 달려있는데, 이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이 체인버가 4개가 있네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설계하는 게 기술인데,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엔진 음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엔진은 정말 훌륭한 엔진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받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트 포지션이 높게 되어 있는데, 차가 그 포지션 자체가 꽤 높습니다. 브레이크 포지션이 높고, 이제 여기서 일단 이건 암레스트 방식이에요. 오늘 가운데 이렇게 콘솔이 올라와 있질 않고 암레스트를 이렇게 펴가지고 하고, 콘솔은 이제 아래로 깊숙이 이제 콘솔이 백, 뉴트럴, 그다음에 드라이브, 파킹, 이제 버튼식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자, 일단 차의 그 내부 재질 같은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제 대시보드는 역시 소프트한 재질이고, 가짜 스티치 모양, 바느질 모양의 그 박음질을 가짜로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한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가운데 이제 액센트 장식으로 이제 제가 싫어하는 그 하이그로시 피아노 블랙 하이그로시 파넬을 덧대놨고요. 이 바로 밑에만 내려와도 여기서부터 이제 자글자글 딱딱한 플라스틱,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요. 여기 열어도 안에도 마감 안 돼 있고 그냥 하드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도어 패널 상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소프트한 우레탄 패딩이 돼 있고, 또 마감재 장식, 이거는 하이그로시, 여기가 플라스틱, 여기 암레스트는 역시 소프트한 패드가 되어 있고, 자, 아래로 내려가면은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급의 차들이 다 똑같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제가 요게 처음 운전할 때 뭔가 참 궁금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른 차들은 이제 미러에, 사이드 미러에 달려 있는 거죠. 이제 차 옆에 뒤에 차가 있을 때 경고해주는 그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차선을 바꿀 때 삐삐 하고 경고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가죽 시트 아주 편안합니다. 시트 자체 뭐 몸을 잡아주는 거라든지 쿠션 감각이라든지 그런 건 되게 좋았는데, 가죽 자체가 고급은 아니에요. 지금 좀 잡아주시면.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반떼급 차에도 이런 가죽이 들어갑니다. 이제 찍어낸 가죽. 그러니까 이제 나파 가죽이 아니고 그 가죽 가죽에다가 세모에다가 그 고무나 이제 우레탄으로 찍어낸 거예요. 가죽 그 피부 모양을. 요즘 이걸 독고 가죽 스플릿 레더라 그러는데, 아주 고급 가죽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뭐 촉감은 편안하고 그건 괜찮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천정에 선루프가 있고, 천정 마감재가 그냥 헤드라이너라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마감재입니다. 일반 그냥 중형 승용차급 마감재이고요. 자, 이제 2열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열입니다. 일단 제 포지션 맞춰놨고 다리 공간은 뭐 충분합니다. 조금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약간 좁은 느낌은 있지만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한 거주성이고요. 제가 또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게 이제 팰리세이드와는 달리 보면 2열이 높아요. 지금 1열보다. 그래서 1열 운전자가 저보다 아래에 앉아 있기 때문에 2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앞에가 답답하지 않네요. 이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의자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제 팰리세이드에서도 참 특이하다 생각했던 게 이제 여기 이쪽 암레스트 쪽에 이렇게 그걸 놨어요. 컵홀더를. 그래서 이게 쓰기가 참 편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센터에다가 가운데에다가도 컵홀더를 또 놨습니다. 헤드셋하고 리모컨이 있죠. 이게 왜 있냐 하면은 TV가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TV가 있다는데 그래서 앞에서 DVD를 틀어서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시끄러우니까 운전할 때 방해되니까 이거 쓰라는 거예요. 블루레이. 블루레이 또 그게 있죠. 네. 이거 쓰고 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운전은 방해 안 되고 영화는 쾅쾅쾅쾅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고 가족들이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역시 미국 그 패밀리를 중시하는 미국다운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자 똑같이 이렇게 프라이버시 스크린이 있고요. 이것도 참 잘 만들어 놨고요. 근데 제가 지금 눈에 밟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고급차인데 제가 봤던 거는 뭔지 예? 여기가 다 싸구려 플라스틱에 2열부터는 이런 부분이 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건 뭐 얼마 차이 난다고 이게 좀 아쉽네요. 여기는 이제 1년은 그래도 이렇게 좀 고급 소재를 했는데 2열부터는 그냥 요지없이 그냥 플라스틱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팔 놓는 공간은 가죽으로 감싸놨다는 거. 제가 3열 시트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3열도 똑같이 높아요. 그렇게 높다 보니까 이제 팰리세이드에서 느꼈던 건데 이게 다리가 제가 짧은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놨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러고 앉아야 된다는 거. 어른이 앉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고요. 이게 좁네요. 이 공간이 바퀴 팬더 바퀴가 좀 이쪽으로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른 3명 여기 절대로 못 앉습니다. 어린이 3명은 어떻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 3명은 예, 불가능하겠네요. 그럴 것 같고 뭐 이것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팰리세이드나 마찬가지로 그냥 단거리를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갈 수 있는 정도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탈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등받이가 컨트롤 안 되는 게 조금 좀 아쉽네요. 그래서 등받이를 조금 더 뒤로 좀 제쳤으면 편안했을 텐데 그렇진 않아서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좀 더 불편합니다. 3열은. 그리고 제가 이제 나가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게 뒤에 이제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거 와서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서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누르면 덜컹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운데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러고 이제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돈 많이 안 들이고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열에서 이제 내린 다음에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서도 여기 딱 손잡이를 딱 여기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철커덩 하고 열리니까 얘들아 내려 하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참 이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단연간 쌓인 노하우와 세팅 능력, 이제 경험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전기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절크덩 하고 그냥 열리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원가도 절감하고 그러면서 쓰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참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시승하고 차 리뷰를 이제 해봤는데요. 상품성은 이제 국내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괴리가 있어요. 좀 국내 시장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한데 미국 시장에서 워낙 성공을 거둔 차고 미국 시장에 잘 맞춰가지고 잘 세팅한 차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마감재나 그런 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차 자체의 그 기본기가 워낙 뛰어난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간 구성도 검증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훌륭한 패밀리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 혼다 엔진의 특징인 그 부드러운 느낌, 그거부터 먼저 느껴봐야 되겠죠. 약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일단 딱 처음 이제 차가 움직일 때부터 제가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뭐 팰리세이드랑 비슷하게 이 스티어링은 좀 느린 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혼다 차에 비해서. 지금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고 있는데, 오프로드 달릴 때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예, 훨씬 좀 단단한 승차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프로드용이다 보니까, SUV다 보니까 스트로크, 서스펜션의 그 바퀴 상하 진동 움직임 폭이 큰 편인데요.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 댐핑이 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후 안정감이 있어요. 대신 차는 조금 더 튀는 것 같아요. 약 500m 전방의 첫 번째 경지 부근입니다. 스티어링이 가벼운 편이네요. 이제 그 부드러운 승차감보다는 좀 주행 안정성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프로드가 지나고 이제는 농로 온로드에 왔고요. 이게 둔한 듯 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하다 보니까는 그 노면이 좀 불규칙할 때 충격을 받으면 약간 그 소리가 올라오네요. 둥둥 하고. 과속방지턱이 살짝 있고요. 작은 과속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이제 오프로드 지나고 온로드 들어오니까 이제 그 변속기 느낌을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변속기가 말 많고 탈 많은 그 독일 GF 9단 9HP, 9HP 모델이고요. 이게 상당히 많은 차량들의 옵션이 아니라 이제 그 변속기로 장착이 되고 있는데, 저희 멀지 않게는 저번에 여름에 그 지프 컴패스 에도 같은 트랜스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것도 이전 세대에는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요걸 많이 먹었어요. 이게 반응이 좀 둔하고 느리다. 그래서 제가 사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9단 미션을 좀 손을 봤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 손을 봐가지고 그 반응성을 높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혼다차 특유의 그 빠릿빠릿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미션 자체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약간 선입견이 좀 잡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잠깐 여기 나왔을 때 느낌은 아주 빠릿빠릿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홍보 쪽 얘기 들어보니까 네. 파일럿 우리나라 첫 1호 차 사신 분이 예. 비행기 파일럿 실제 네. 파일럿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약간 상징성이 있죠. 뭐 안전을 책임지다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기장님이 파일럿이 이제 파일럿 새 모델의 1호차로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결국 이것도 아빠 차네요, 그죠? 이것도 아빠 차예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더 그 며칠 전 타본 그 아빠 차하고 네. 예, 제가 비교를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로드 그러면 비교하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프로드 비교하면은 걔는 더 편했어요. 팰리세이드는 또 물렁거리는 예, 물렁거리는 느낌과 함께 승차감 쪽에서는 제가 그쪽을 좀 손을 좀 들어주고 싶네요. 예, 근데 안정성 면에서는 이 차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장단점이 있네요. 예, 장단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더 좋으시죠? 잠시 후 글쎄, 아직 우회전입니다. 오프로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온로드를 좀 주행을 해봐야 되는데 4km 전방 오른쪽에 송악 RC 방면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엔진 붐은 뭐 역시 혼다. 네, 역시 혼다. 좋네요. 부드럽고
현대차는 우리가 6기통 가솔린 모델을 탄 게 아니고 디젤을 탔지만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현대차의 그 6기통 엔진을 기억해 보자면 엔진음이 거칠어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부드럽게 웅 하고 올라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 바바바바바바 하는 그런 북 때리는 소리 같은 약간 좀 거친 그 음이 있거든요. 지금 얘는 좀 엔진음 자체는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근데 이거 트랜스미션 여전히 둔하네요. 지금 제가 한번 또 이걸 보여드려야겠네. 이거 한번 딱 밟습니다. 딱 밟았는데 똑같아요. 이거는 밟았는데 0.5초 있다가 반응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놨고 여기 지금 매뉴얼 놓고 지금 약 500m 전방 오른쪽에 송악 이게 뭐가 이거 개선됐다는 거죠 이게? 입구입니다. 패들 시프트를 놓고 전에는 1초 있다가 바뀌었는데 지금 한 0.5초 있다 바뀌어요. 개선되긴 했네. 예. 방면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아 이거는 이 정도 가지고 개선됐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잠시 후 오른쪽에 고속도로 네, 지금 제가 입구입니다. 깜빡이를 안 켜고 이어서 약 900m 그냥 무단으로 차선을 바꿨더니 엘카스 엘카스가 걸리면서 경보음이 울리면서 단속 구간입니다.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브레이크까지 밟았어요. 이 스티어링이 핸들이 둔감한 거, 민감도가 둔감한 거는 팰리세이드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차의 성격 같아요. 예, 차의 성격.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피드백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좀 이게 제 손으로 그 전해져 오는 그 느낌이 예, 여기가 조금 더 활력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일단 고속도로 들어왔으니까는 제가 약 2km 차의 자율 반자율 주행이 어떻게 전방으로 되는가 한번 이동입니다. 테스트를 한번 다음 해보겠습니다. 휴게소까지의 거리는 28km입니다. 85km, 82km에 지금 해놓고 제가 이거를 이 도로의 제한 속도인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110km 에 맞춰놓고 준수하여 주십시오. 일단 가보겠습니다. 지금 손을 놨습니다. 손을 놓고 지금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좀 잘하네요. 지금은 또 잘하는데요? 아까는 네, 아까는 타이어가 또 쏠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뭐 사람 가리네요. 사람을 가리는 거. 날려라 좀. 네, 괜찮은데요 지금? 네, 그 앞에 또 차가 오니까 이제 속도도 막 줄여주고 안전 쪽으로는 이게 현대차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네요. 이런 거는 좀 휴게소까지의 거리는 점수를 주고 싶네요. 27km.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속도를 빨리 줄여주네요. 그런 네. 아까 다 안 키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엘카스 다 켜놓고 예, 지금 다음 휴게소까지의 브레이크 거리는 밟고 그러는 게 27km 확실해요. 좀 이렇게 딱 입니다. 반응이. 제가 일단 차선을 좀 바꾸겠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아직 그 평점이 안 나왔죠. 안전도에 대한 게 나왔나요? 혹시? 네, 그거는 아직 미국에서 시판이 돼야지 이제 미국 그걸 나오니까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런 거 이제 IIHS 충돌 테스트나 그런 거는 이제 내년 중후반기 돼서 이제 내년 여름에 늦군요. 네, 내년 여름에 이제 차가 나오니까 이 파일럿이 이게 그 다음 휴게소까지의 테스트가 거리는 결과가 잘 나왔다고 아까 26km 예, 네. 이거는 워낙에 유명하죠. 이거는 뭐 오른쪽 왼쪽 그 오프셋 테스트 다 잘 나왔고 TSP 플러스도 받았을 겁니다. 지금 혼다 센싱 이거는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차도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여기가 또 실선 구간이라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차선 변경을 했다가 악플 많이 달립니다. 예, 또 악플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네. 예. 아 이게 또 이 현대차랑 다른 부분이 있네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놓고 있으면은 이제 잡으라고 핸들을 잡으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현대차는 삐빙 핸들에 손을 올리십시오 이제 그렇게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얘는 핸들이 흔들려요. 지가 핸들을 잡으라고 지가 막 흔들어요. 진동식으로. 예, 진동. 예, 그 눈에 보이게 흔드네. 제가 소리는 또- 안 나요, 근데. 예, 소리는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손에도 뭔가 그게 오겠죠? 저는 소리보다는 진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네. 이게 더 나은 것 같네. 네. 그래서 삥삥 거리는 것보다
저희가 근데 지금 요즘 차는 너무 소리가 많이 나서 네, 여기 안전장치 네. 경고가 많이 들려서 여기저기서 막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약간 왼쪽으로 좀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걸 이제 엘카스가 이제 차선을 가운데로 좀 이렇게 맞춰주려고 지금 계속 열심히 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되네요. 그 옆에 그 도요타의 그 시스템보다 나은 것 같아요. 도요타는 차선 밟아야지 집어넣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얘는 그래도 차선 유지를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혼다 센싱은 제한속도 금방이고요. 제가 오른쪽으로 차선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더 느려요. 각도를 더 줘야 되고 둔합니다. 바디가 모션이 더 있어요. 그죠? 더 밀리죠? 도는 것 같은데요. 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오히려 못한대요. 헬스에 훨씬 낫네요. 네. 사람이 4명 타서 그러면 무거워서 네, 이게 조금 더 불안한 느낌 드는데요. 살짝 도네요 뒤로. 네. 돌고 좀 헐렁헐렁하고 분명 그 서스펜션 자체는 이게 더 탄탄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오히려 고속에서 좀 해보니까는 조금 더 헐렁헐렁한 것 같아요. 일단 둔하고 그리고 더 불안했고요. 그리고 안 따라와주고 끌려가는 느낌이었고 서평택 그런 부분 IC를 좀 의외입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음도는 저도 아주 조용합니다. 사고 다발 제가 구간입니다. 생각했을 때는 이게 또 이 양명 높은 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그 노면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소음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 있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도 잘 막고 있고요. 여기 앞유리까지 전부 다 이중 접합유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게 또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더 조용하네요. 그럼 한번 풀악셀 소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터지는 소리가 이제 흔히 그 혼다바들이 얘기하는 VTEC 터지는 소리예요. 이제 그 밸브 타이밍이 바뀌면서 흡기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중간에 고RPM에서. 그때 이제 빵 하고 터져요, 이 소리가. 그러면서 지금 고RPM에서 힘을 더 내는 거죠. 이게 혼다 엔진 특징입니다. 혼다 엔진이 초반부터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파워는 좀 그렇게 세진 않지만은 이렇게 고속에서 고RPM으로 조질 때 재밌어요. 힘도 이렇게 딱 밀어주는 힘이 나고 그런 부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속 크루징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네, 이게 확실히 이게 유격이 있구나. 유격이 있어요, 이것도. 펠리세이드도 어느 정도 유격이 좀 있어요. 네, 꽤 있었죠. 현대차가 대부분 단단했었는데 이게 특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에 맞춰서 그냥 그거에 딱 코스를 두고 뭐 딴 차들도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만들 거야. 딱 그 세팅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피드백은 이 혼다가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봐도 훨씬 더 느낌이 좋았는데 이 바디 모션이나 컨트롤은 펠리세이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차도 나쁘진 않은데 참 깔끔하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는 이 차가 더 좀 든든한 느낌이 났었고 마음에 들었는데 온로드에서의 그 비헤이비어, 온로드에서의 그 몸 움직임은 거동은 저는 펠리세이드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용하십시오. 약 500m 전방에서 그냥 할게요. 화성신청 방면 많이 밀려요. 지하차도입니다. 아니 올 소리나 훨씬 천천히 갔는데 그렇죠. 이 도로도 안 좋긴 했는데 네, 근데 많이 떨어지는데요. 속도 느렸거든요. 좀 전까지 밸런스 칭찬했는데 밸런스 칭찬하다가 그러니까 한계가 낮은 거죠. 예. 밸런스는 좋은데 이게 밸런스랑 그 절대적인 한계치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니까. 예, 이게 펠리세이드보다 운동 성능이 좋은 차는 아닙니다.
잠시 후 북구줄기선에 다 왔어요.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교통뉴스 12월 셋째 주 퀴즈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문을 이용해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는 스마트 지문 인증 출입 시동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지문 모양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이것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구현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김포시의 김현미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